안녕하십니까.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5년 5월 26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5월이 끝나고 6월이 시작됩니다. 날씨도 굉장히 더워졌고요.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갔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역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시간이 참 빠르다, 복잡한 한 해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있고요.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거기에 맞게 또 좋은 국가적인 상황들이 벌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어떤 나라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떤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 남북이 통일했을 경우에 경제 성장률이 뭐 어마어마하다는 그런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8%에서 9% 이상 성장률이 가능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데요. 어쨌든 뭐 강대국으로 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뭐 아직은 좀 멀어 보이지만 그런 또 어떤 희망을 또 갖고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자, 현재 보고 계시나면은 네이버 카페 봉추원생 주식 투자인데요. 현재 이곳에서 유료 상품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품 가입 및 설명을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가끔 카드 결제가 안 된다, 카드 결제하는 방법은 없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유사 투자자문 신규 허가를 내줄 때는 카드 결제가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대부분 업체들이 이제 카드 결제를 거의 막고 있는 그런 그 카드사에서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금 결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어쨌든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수익으로 보답드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잠을 덜 자고 더 고민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자유 게시판인데요.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들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이 사진은 어디서 찍었냐? 뭐 그렇게 뭐 그런 질문도 괜찮고요. 이 얼굴이 지금 얼굴하고 똑같냐? 뭐 이런 질문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주식 뭐 종목을 올려놓고 얼마까지 갈까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못하게 돼 있어요. 양방향 소통을 못하게 돼 있어서 그런 것만 아니면은 좀 포괄적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답변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뭐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봉천생 TV입니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구독을 해주세요. 언젠가는 또 이곳에서밖에 또 영상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봉천생 TV도 미리 구독하시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꾸준히 또 열심히 이렇게 정보 전달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역시 저를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최대한의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 관심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 시장, 양시장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흐름이 괜찮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하죠. 그건 지수가 반등할 때는 코스피가 먼저 가고 코스닥이 따라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수급이 좋았죠.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선물 쪽도 외국인이 매도를 했는데 기관이 많이 매수를 해주면서 커버를 좀 해줬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지수 반등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 지수 흐름은 나쁘지 않고 종목에 집중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어쨌든 또 대통령 선거가 끝난다고 해서 뭐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한쪽 방향으로 움직인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 지금 현재의 흐름, 중기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언젠가는 또 방향이
바뀔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수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종목은 역시 종목별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대선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무조건 다 정리를 하세요. 다음 주까지 끌고 가는 건 굉장히 무모한 그런 그 대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뭐 수요일 목요일 정도까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 있다. 내가 예지몽을 꿨다. 그런데 어떤 후보가 되더라. 그러면은 뭐 그 후보의 종목을 들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100%는 없기 때문에 지금 종목을 끌고 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그 이슈가 나오기 전에 주식격언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뉴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뉴스가 나오기 전에 파는 게 정석입니다. 대선 테마주들은 아마 대선이 끝나고 나면 한 번쯤 쭉 빠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모하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대선 관련 한 테마주들 중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원전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은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이 원전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왔던 게 트럼프의 발언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대선 관련된 종목들이기도 하지만 이 트럼프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말 가격이 바닥까지 다시 왔다 그러면은 뭐 분할 매수로 이렇게 접근을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 무턱대고 다른 그 대선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 끌고 간다는 건 위험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건 정상적인 대응은 아니다. 정석적인 대응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이 일주일 남았죠. 다음 주 6월 3일이 본투표인데요. 딱 일주일 남았네요. 오늘 이제 월요일이 다 갔으니까요. 일단은 투표를 많이 하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 투표라는 건 국민의 굉장히 큰 권리입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국민들의 투표예요. 과연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는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도 본인이 투표를 하고 그 본인의 표가 어떻게 행사가 됐는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하면서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면서 투표를 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 의견이 없다. 뭐 그랬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투표를 하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엄청난 권리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자, 뭐 투표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투표는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선거는 대통령 탄핵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탄핵으로 인해서 파면이 됨으로써 결국은 이 지금 선거가 치러지지 않습니까? 4월 4일에 탄핵 선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어쨌든 누가 되든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현재까지는 뭐 여론조사 결과는 역시 그 야당이 조금 앞서가는 그런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세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박빙이에요. 제가 지금 분석한 바로는 지금 지지율은 굉장히 박빙이다. 흐름은 오히려 여당에게 유리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현재의 선거의 흐름과 가장 유사했던 그 선거의 흐름이 과거에 오세훈 시장하고 정세균 총리가 붙었었던 그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또 충청남도 도지사 선거 과거에 박상돈 그 당시 의원과 안희정 당시 후보가 붙었었던 그런 그 선거의 흐름이 유사하게 흘러간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김문수 후보 쪽이 조금 더 유리하게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면은 아마 이제 여러 개 기관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할 거예요. 그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간의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여론조사 결과의 어떤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여론조사가 예를 들어서 뭐 광범위하게 정말 그 전국적으로 뭐 10만 명 이상 또 뭐 적더라도 1만 명 이상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어 굉장히 그 확률적으로 세세하게 따지다 보면은 그 결과를 유출할 수가 있는데 거의 여론조사 결과를 많이 한다고 해도 2,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지역적인 어떤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보는 그 입장에서는 여당 쪽이 오히려 조금 더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투표의 어떤 그 투표율 이런 것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투표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지역별 여론조사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초조한 쪽은 야당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지율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 대선을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뭐 몇 달 전부터 트럼프가 훨씬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결국은 트럼프가 여론조사에서 밀렸었지만 결국은 이기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만 확실하게 100%는 없다. 투표율과 결국은 그 지역별 투표율이 결정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뭐 50대 50으로 보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100% 이긴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여론의 추이와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주식 투자를 하는 측면에서는 대선 테마주를 끝까지 끌고 간다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번 주 안에는 반드시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뭐 내가 생각에 누가 될 것 같다 해서 종목을 끌고 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게 확률적으로 최소한 7, 80% 이상이 됐을 때는 끌고 가도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이 후보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대선 전에 많이 움직였었던 종목은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끌고 가지는 마시기 바라겠고요.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역시 그 원전 관련주들이 그나마 좀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2025년 5월 26일 월요일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